예, 반갑습니다. 이풀남 장지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그 입시 기본적인 기본, 입시 교실 입문 기본편, 입시 용어 설명, 표준 점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계속 찍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내용들을 알고 자꾸 이제 중3이나 고1, 고2 부모님들이 이 용어들을 계속 접해 보셔야지 그 뒤에 이제 어쨌든 제가 얘기를 좀 길게 하거나 빨리 하고 좀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갔을 때에도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특히 그 입시 입문편 그리고 학부모 입시교실 그걸 찍었을 때 학부모 입시교실 내용 중에 앞쪽에 나오는 입시 용어들 중에 중요한 용어들은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너무 쉽진 않아요. 내용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먼저 표준 점수 오늘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준 점수라는 게 굉장히 많이 쓰여요. 어떨 때 쓰이냐면 수능 시험 봤을 때 수능 성적표에 표준 점수가 나오고 자, 그 표준 점수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을 선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을 봤을 때 몇 점이다, 몇 점이다 할 때 그는 원점수 얘기하잖아요. 아니, 시험 보고 나서 뭐, 저 수학 다 맞았어요 할 때 100점이에요 할 때 그 100점은 원점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 원점수 말고 표준 점수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표준 점수는 평가원에서 산출하는데 학생들의 전국 성적을 다 그 과목을 응시한 학생들을 전부 다 이제 200이나 100의 수치로 늘려서 표현하는 건데 표준 점수라는 건 사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 과목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목이라고 하죠. 과목별 난이도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다. 음, 쉽게 말하면 원점수, 내가 맞은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져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수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적표를 받아보면 표준 점수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수능 성적표가 딱 나오면 표준 점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 보통 수학에서 정규 분포 나오고 평균 나오잖아요. 그 확률 통계에서 그 평균에서 내 점수가 평균에 딱 평균인 경우도 있죠. 그럼 100일 텐데 평균에서 더 앞쪽으로 평균보다 더 잘 봤다든가 평균보다 못 봤다든가 할 때 그 점수를 수치로 나타내는 거예요. 원점수 대신. 원점수 대신한 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점수 대신 나타낸 거고요. 이 표준 점수는 결국 그거예요. 어느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예를 들면 국어하고 수학을 이제 둘 다 응시했을 때 국어 시험은 쉬웠고 수학 시험은 좀 어려웠는데 똑같이 88점 맞았다. 그럴 때 국어의 88점과 수학의 88점이 그 전체 응시한 학생들 중에 평균을 차지하는 비중은 다르겠죠. 그죠? 위치도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원점수로는 나타낼 수 없으니까 다른 수치로 나타나자. 그 수치의 기준은 뭐냐? 그럼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표준 점수라는 걸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표준 편차, 표준 점수가 있죠. 저도 자꾸 헷갈려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 그러는데 표준 점수가 있는데 이 표준 점수라는 게 성적표에 나오게 된다. 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성적표 보면 예상해서 올해 성적을 예상한 거죠. 자, 그래서 국어, 화작 응시하는 학생이고 수학은 확률 통계는 응시하는 학생이죠. 자, 그런데 학교 교과 시험에서도 표준 점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어떤 수치든 시험을 봤을 때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가 있으면 표준 점수라는 걸 산출할 수가 있는데 이 표준 점수를 뭘 뜻하는 거냐면 전체적으로 내가 차지한 위치예요. 제가 이거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얘가 학생이 1등급인데 똑같은 1등급이면 전교 1등 1등급이냐 아니면 전교 7등 8등 1등급이냐를 등급 1만 갖고는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타내려고 할 때 조금 더 이 친구가 대학에서 볼 때는 앞쪽 1등급, 즉 1등급 중에 우수한 1등급이냐 아니면 1등급 쪽에 간신히 턱걸이 1등급을 했느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 수치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연세대가 2021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 나타난 지점수를 얘기하는데 이 지점수의 방식은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이에요. 수능은 여기다 곱하기 20 플러스 100을 하거나 곱하기 10 플러스 50을 해서 숫자로 나타내 주는 거고요. 여기 보면 밑에 1등급은 0.04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1.8보다는 조금 내려가고 1.7보다 큰 성적이 1등급 그 이상이 1등급이라는 거죠. 즉 앞쪽부터 쭉 1등급인데 뭐 3.0이나 2.9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보통은 학생이 그 표준 점수가 잘 나오게 되는 학교에 보면 1등급 중에 전교 1등, 2등, 1등급이면 그 과목에서 제일 잘 본, 빼어나게 잘 본 학생들은 뭐 2.1이나 2.0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은 1.8, 1.9 정도가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 1등급 0.04, 2등급 0.11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그 4%, 7%, 그 다음에 12%에서 누적한 비율이에요.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등급은 뭐냐면 0.04보단 좀 크고 0.119까지 그 사이에 있는 점수들. 그러니까 이 위에 수치로 보면 1.7, 1.6, 그 다음에 1.5, 1.4, 1.3 정도까지가 다 2등급에 속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잘 아셔요. 자, 그럼 표준 점수가 왜 중요하냐면 수능 정시에서 요즘 정시 비중이 많이 늘어났죠. 올해부터. 표준 점수의 합이나 100분의 합으로 대학을 가요. 근데 이 표준 점수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 과목별 반영 비율, 뭐 대학별 반영 지표, 가산점, 변표 점수 이런 걸 다 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하는데 그래서 표준 점수의 몇 점 합이다, 100분의 몇 점 합이다라고 웬만한 입시 기관들은 그 자료를 내놓는데 그거는 그냥 서열을 나타낼 때 정도만 도움이 되고 실제로 대학을 가려면 이 표준 점수를 또 대학별 자체 환산 점수라는 걸로 바꾼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 기준은 표준 점수다. 그죠? 자, 그래서 대학들이 반영하는 거 보면 표준 점수, 서울대도 표준 점수 반영, 연세대도 국수형은 표준 점수, 탐구는 변환 표점, 올해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도 마찬가지다. 아, 표준 점수. 와, 그러면 모든 학교들이 다 표준 점수예요. 원래 숙명여대도 100분의 1 쓰던 학교인데 2022년도부터 표준 점수 반영으로 되어 있네요. 대다수 대학들이 표준 점수를 사용합니다. 정시에서 정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니 표준 점수를 알아둬야 되겠네요. 표준 점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앞에 보셨죠?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 이 원점수는 내가 맞은 점수예요. 그 곱하기 20 플러스 100인데 이게 200점 만점으로 나타낼 때예요. 그러니까 앞에 20 곱하기 100은 국수, 그 다음에 가로 쳐놓고 탐구 10, 탐구 50은 사탐, 과탐, 직탐 이런 것들이 표준 점수 할 때. 그래서 국수의 변표 표준 점수의 만점은 200점이고요. 탐구의 만점은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수형은 130, 120 이렇게 나오는 거고 탐구는 66, 67, 5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표준 점수는 난이도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표준 점수는 자 국수 탐구 과목에서 원점수가 평균과 같으면 표준 점수는 100점. 사실은 탐구는 50이죠. 난이도가 높으면 평균이 낮기 때문에 그쵸 어려운 시험을 봤을 때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국어하고 수학인데 국어는 쉬웠고 수학은 어려웠다. 그럼 수학의 평균이 낮기 때문에 그 국어보다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국어가 높게 나오죠. 수학보다는 되게. 자, 그래서 난이도가 높으면 평균이 낮고 아까 보셨지만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으로 구하니까 이 평균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한다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잖아요. 따지면. 이 원점수 평균이 분산이고 분산값에다 루트 씌워서 나타낸 거다. 자, 정수화하는 거죠. 정수화. 아까 성적표 잠깐 보셨는데 기억나셨나? 우리 일반적인 교육청 모의고사는 소수점 둘째 짜리까지 표준 점수가 나오거나 백분위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특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표준 점수는 정수화하죠. 근데 그 백분위도 정수화하는데 일반적인 그 학력평가의 성적표에서는 백분위는 소수점 둘째 짜리까지 나오게 되죠. 자, 표준 점수 난이도에 따라 표준 편차의 난이도 차이도 커지나요? 이렇게 되는데 잘 커지지 않아요.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등학교 시험처럼 학생 수가 몇 명 안 될 때에는 평균에서 아주 앞쪽이거나 아주 뒤쪽이거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으면 표준 편차가 큰데 수능 시험 같이 되게 평균점에 몰려 있는 경우 그리고 표본이 많은 경우는 표준 편차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번 3월달 교육청을 봤을 때 수학 선택한 학생들의 표준 편차를 보면 돼요. 국어는 화작하고 언매가 정말 차이가 작죠. 공통 과목. 쉽게 말해서 화작 선택한 학생들이 본 그 국어 76점에서 평균점하고 평균점 그리고 그 평균점을 나타내는 표준 편차가 차이가 작죠. 선택 과목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주 크진 않아요. 그 다음에 공통 과목인 수학은 기하만 좀 크게 나와 있죠. 그런데 확통하고 미적은 평균점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표준 편차는 크지가 않다. 왜냐하면 확률 통계는 평균이 낮고 그 평균 주변에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미적은 평균은 높고 그 평균 주변에 몰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평균점하고 표준 편차는 좀 다른 개념이고 표준 편차는 과목별로 수능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나진 않습니다. 다만
어떤 해에는 높고 어떤 해는 낮은데 같이 움직여요, 이게. 자, 선택 과목 수학도 기하만 좀 차이가 나고 크지 않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짧게 한다고 했는데도 표준 점수에 대해서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쉬운 예로 몇 가지 설명드린 것들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표준 점수라는 거는 갈수록 중요해진다. 특히 수능 정시에서는. 왜냐하면 수능 모집 인원이 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표준 점수를 상위 대학들은 대부분 다 반영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 사용을 하는 학교들에선 표준 점수가 중요하다. 수능 성적표에서 원점수는 사라지고 표준 점수랑 백분위만 나온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표준 점수가 그 중에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표준 점수는 백분위 기반이에요. 백분위 기반. 백분위 기반으로 나타내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학생들이 표준 점수를 과목별 난이도의 영향을 어느 정도 나타내기 위해서 쓴다. 그래서 국어 수학은 200점, 사탐, 과탐은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과목별로 난이도에 영향을 받는데 난이도에 정확하게 말하면 평균에 영향을 주고 그 평균에 의해서 표준 점수가 좌우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 정도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